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2021년도 1차 수학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두 수 24와 90을 소인수 분해하여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기억에 알맞은 수는 소인수 분해는 숫자를 제곱의 수로 나타냅니다. 자,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에요. 24를 소인수 해보면 처음에 2로 먼저 나누고요. 1은 2, 2는 4. 다시 12를 2로 나눌 수 있어요. 짝수니까 2, 6, 12. 다시 2를 나누면 2, 3은 6. 결국 2가 하나, 둘, 3개 곱하기 3. 결국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나오죠. 90은 어떻게 나올까요? 90도 한번 소인수분 해볼게요. 자, 90 2로 나누면 2, 4, 8, 2, 5, 10. 자, 홀수이기 때문에 2로는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럼 3이나 다른 수를 봤을 때 3으로 가능해요. 3, 1은 3, 3, 5, 15 이렇게 나오죠. 네, 다시 또 3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5, 15. 자, 그래서 90은 2가 하나, 3이 2개, 5가 1개 이렇게 곱하면 90이 나와요. 자, 식에서는 친절하게 소인수 분해가 되어진 식들을 써 주었습니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자, 약수라는 건 두 숫자 모두 갖고 있는 숫자예요. 그러면 최소의 숫자의 기준을 둡니다. 24는 지수가 2일 때, 밑이 2일 때 2가 몇 개 있냐면 3개나 있어요. 그런데 90은 몇 개 있죠? 1개밖에 없죠. 그래서 24와 90의 공통으로 갖고 있는 2의 개수는 하나만 내려면 되겠네요. 그렇죠? 3은 3이 2개, 3이 하나, 3이 2개. 그래서 3이 하나. 자, 5는 24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되지 않기 때문에 내려올 수 없어요. 결국 기억은 얼마냐면 1번입니다. 최대 공약수는 갖고 있는 공통된 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공배수 한번 구해볼까요? 네, 이럴 때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최소 공배수 한번 찾아볼게요. 문제에서 공배수, 공통된 배수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요. 갖고 있는 숫자 중 가장 큰 수들만 내려옵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2의 세제곱하고 2가 있으니까 2의 세제곱이 내려오겠죠. 그 다음 3도 3과 3의 제곱이 있어요. 가장 큰 숫자가 내려옵니다. 3의 제곱. 5가 없지만 5가 하나 있죠. 5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라. 그러면 공통된 수가 아니더라도 공통됐을 때는 가장 큰 수가 내려오고 공통되지 않아도 숫자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보시면 이렇게 각각 구할 수 있어요. 최대 공약수는 공통된 가장 작은 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조건 공통된 수 중에 가장 작은 숫자. 최소 공배수는 큰 친구들만 내려오면 돼요. 네, 그래서 1번은 2. 1번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 중 절대값이 가장 큰 수는,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선에서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나갑니다. 자, 절대값은 여기서 뭘 말하냐면요. 단지 0에서부터의 거리가 몇 칸이냐 이렇게 말해요. 자, 만약에 마이너스 2를 물어봅니다. 마이너스 2 절대값 얼마예요? 물어보면
0에서 몇 칸 떨어져 있죠? 네, 2칸이죠. 플러스 2의 절대값 얼마입니까? 물어봤을 때 0에서 몇 칸 떨어져 있죠? 2칸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절대값은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가 되고요. 플러스 2의 절대값도 2가 됩니다. 결국 절대값은 어떤 거냐면 부호가 빠진 순수한 숫자만을 말해줄 수 있어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의 절대값. 자, 앞뒤로 벽을 만든 게 절대값 표시예요. 한글로 쓸 때는 절대값. 기호로 쓰면 앞뒤에다가 이렇게 칸막이를 쳐주는 게 절대값을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그냥 5죠.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가 되겠네요. 3의 절대값은 1, 4의 절대값은 4. 자, 그래서 2번 절대값이 가장 큰 수는 누구일까요? 네, 부호가 벗겨져도 큰 1번, 5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3번 a는 3일 때 2a 더하기 1의 값은 2a 더하기 1은 숫자가 2 곱하기 a가 감춰졌고 곱셈이 사라져서 식이 이렇게 표현되죠. 자, a가 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 자리에 3을 그대로 넣어줘서 식을 다시 풀어요. 곱셈과 더하기가 있을 때는 곱셈 먼저 계산을 해줍니다. 2, 3은 6, 6 더하기 1은 7 나오겠네요. 3번은 3번 7입니다. 4번 1차 방정식 5x 빼기 2는 3x 더하기 8의 해는 자, 방정식 문제를 풀어보았었죠. 방정식 문제를 했을 때 저희가 앞에 기본 방정식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수업에서. 자, 그럴 때 x는 어디를 보냅니까? 네, 좌변으로 보냅니다. 상수항 숫자는 어디를 보내죠? 우변으로 보냅니다. 이것을 이항이라고 하는데 이사를 보낼 때, 즉 이항을 할 때 달라지는 것은 각 숫자들 앞에 붙은 부호가 반대로 변합니다. 다시 식을 써볼게요. 자, 5x는 좌변에 계속 있었고요. 3x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3x로 변하죠. 3x가 원래 플러스였는데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3x로 변하고요. 오른쪽에 있던 8은 그대로 있고 왼쪽에 있던 마이너스 2가 이항을 하면 부호가 바뀝니다. 플러스 2로 바뀌죠. 5x에서 3x 이제 계산해 볼까요? 빼기로 만났습니다. 빼면은 2x 8 더하기 2는 10. 자, x는 양변이 2로 나누어져야지 x만 남겠죠. 그래서 2로 나누면 1은 2, 50. 자, x값 얼마 나왔나요? x 해는 즉 5가 나왔습니다. 답은 4번 되겠네요. 네, 4번입니다. 5번. 다음은 어느 학생이 집에서 출발하여 학교까지 갈 때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학생이 출발한 후 30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자, 그래프를 볼게요. 그래프 모양이 0에서 시작해서 아래쪽은 몇 분 걸렸는지 분을 나타냅니다. 위쪽을 Y축은 뭘 나타내냐면 킬로미터 이동 거리를 나타내요. 학생이 출발해서 3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10분, 20분, 30분이 걸렸을 때 그래프를 따라 위로 쭉 올라가는 만나는 선에서 네, Y값을 알아봐 주면 되겠죠. 자, 몇 킬로 이동했나요? 0에서 2킬로까지 이동을 했네요. 그래서 5번은 2번. 네,
0에서 2km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6번. 모든 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인 정다면체는, 네, 정사각형인 정다면체는, 자,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각형끼리 이어볼게요. 자, 밑변이 위에가 사각형이고요. 앞면이 사각형이라고 해볼게요. 사각형을 이으면 이렇게 생기겠죠. 옆으로도 사각형이 붙어요. 그리고 위로 붙고 아래로 붙겠습니다. 그 다음 양옆으로도 사각형이 붙겠네요. 이렇게 이 옆으로도 사각형이 붙습니다. 자, 면이 모두 몇 개죠? 하나, 앞뒤, 양옆, 위아래. 결국 위아래 2개, 양옆에 마주보는 거 2개, 그 다음 또 앞뒤로 2개, 모두 합해서 6개죠. 자, 이 도형을 뭐라고 하냐면요, 6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정육면체라고 합니다. 정육면체. 네, 그래서 답이 2번이죠. 자, 만약에 얘가 정사각형인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네, 옆면이 정삼각형으로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옆면도 삼각형이겠죠. 네, 그리고 당연히 밑면도 삼각형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봤을 땐 좀 어렵긴 한데요. 전개도라고 있습니다. 전개도는 이 도형을 펼쳤을 때의 모양이에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요. 정삼각형의 모양을 이렇게 종이를 직접 펼쳐가지고 만약에 밑면이 정삼각형, 똑같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네, 이렇게 생겼겠죠. 자, 얘를 위로 올리고 얘도 위로 올리고 얘도 위로 올려보면 한 꼭지점에서 만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 모양의 도형이 나오겠죠. 네. 그 다음 정팔면체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래서 정사면체는 면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루어져서 정사면체라고 부릅니다. 정팔면체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이 위아래로 2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면을 갖고 있어요. 사면체가 2개 있으면 팔면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만드냐면요. 자, 한번 붙여볼게요. 네. 삼각형 2개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자, 정사면체는 좀, 특이한 게 어떤 면이 특이하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삼각형, 이렇게 생겼고, 옆으로 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뒤로도 붙어 있습니다. 4개죠. 이 사각형을 중심으로 밑에 한 세트가 더 있어요. 이렇게. 네. 모양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삼각형 도형 사면체 하나, 둘, 셋, 4개의 도형이 2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팔면체가 만들어져요. 네. 전개도를 펼치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전개도를 펼치면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면이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까지 들어가고, 네. 아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야죠. 아이고. 여기에서 위아래로 꼭지점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 도형을 만들려면 이 모양으로 전개도로 네, 접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팔면체 8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육면체 6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면이 몇 개이냐에 따라 도형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자, 정12면체는 어떻게 생겼냐면 오각형 2개가 연결돼서요. 이렇게 생긴 도형에 각각 오각형이 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만들면 나중에 보석함처럼 만들어지는 모양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하나 더 붙어 있거든요. 지금 네. 이 세트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붙어있는 애를 붙여서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냐면 보석함처럼 모양이 나와요. 입체적으로 접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꼭지점끼리 서로 다 위로 이렇게 만나거든요. 위아래가 덮여있는 모양의 보석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자 모양으로 그림을 잘 표현해드리고 싶은데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잘 될까요? 자, 위에서 보면 오각형이 보이고요. 이렇게 생긴 오각형이 보이고 여기에서 각각 면이 내려왔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런 식으로 만나서 오각형이 나옵니다. 여기는 벌어져 있는 면 이렇게 만나고 또 벌어져서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아래쪽도 하나 더 있고 위에도 하나 더 있고 이렇게 생긴 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자세한 그림을 뒤에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정다면체 모양 한번 보겠습니다. 종류는 여러 개가 있고요. 보이시죠? 네, 지금 보이시는 게 정사면체 4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의 면은 삼각형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육면체, 자, 상자 모양이죠. 네, 상자 모양인데 옆으로 길거나 위아래로 긴 상자가 아니라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둘러싸여 있고 모두 몇 개죠? 6개의 면을 갖고 있어서 정육면체라고 합니다. 정팔면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위아래 면이 4개씩 있어요. 그래서 전개도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개수 모두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생겼네요. 그쵸? 네. 그 다음 12면체 보겠습니다. 아까 만들려다가 잘 안 된 거죠. 네. 12면체 보시면 자, 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오각형이 몇 개 있어요? 네, 모두 다 12면체니까 12개로 이루어져 있죠. 자, 완성된 모양은 전개도는 아래, 완성된 건 위에죠. 보시면 보석함. 저희 보석함으로 옛날에 많이 썼던 그런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면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20면체. 네. 그 다음 20면체 볼게요. 자, 20면체 모양은 역시나 면이 20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면이 어떤 모양이냐면 삼각형으로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각형은 이렇게 삼각형, 사각형의 오각형 이런 모양으로 한 면이 이루어져 있고 면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다면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림을 직접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한번 그려보셔도 손에 익히시면서 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6번 문제 풀이하고요. 7번은 바로 뒤이어서 풀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